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하면서 특히 러닝 위주로 운동을 했었는데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역시나 가벼운 부상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휴식에 충당하면서 러닝을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 2개월 정도를 가볍게 충격에 몸이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정아리가 파열돼 가지고, 정아리 같은 경우는 금방 낫지 않습니까? 며칠 쉬면은 붓는데, 그 정아리가 회복되고 나서 2번 짧은 기간에 한 1-2주 사이에 2번 정도 더 이렇게 충격을 주다 보니까 한 2달을 좀 더 이렇게 쉬었었습니다. 나머지 발목이나 근육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쉰 김에 확실하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달 정도 이렇게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정아리가 아프다 보니까 자전거로 좀 유산소 운동을 나눠서 하자. 근력, 유산소에서 다리의 데미지를 줄이면서 또한 다른 방법, 달리기와 다른 근력을 좀 향상시켜 주자라는 그런 상호 보완적 차원, 심폐 능력을 좀 올리자 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를 구매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역시나 자전거도 탈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리기에 좀 찌들어 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체력이 급격히 향상된 건 아니고, 이제 2개월 정도 종아리를 다치고 나서 쉰 다음에 2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달리기에 아주 기초에서 조금 약간 뛸 수 있는 정도까지 기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에도 말했다시피 위 왼쪽 아킬레스건 파열과 수술,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병원을 좀 처음에는 뭐 보라매 병원이나 여의도 성모병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거처가 가까운 그런 쪽, 지금은 동 이름이 바뀌었겠지만 거기 가까운 데 가서 수술하다 보니까 퇴원도 안 시켜주고, 보통 일주일이면 퇴원해가지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또 서울에서 광주를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2년, 3년 정도를 제대로 재활을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다리가 굳어가지고 몸이 틀어져 있었다. 그걸 교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러니까 근육이 다 굳어 있고, 근육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통증이고 잘 못 걷기 때문에 그냥 발목 관절이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지금 많이 펴진 상태입니다. 최근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발을 잘 못 딛고 관절이 꺾이질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부담을 많이 주고 왼쪽을 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틀어졌다. 목까지 이런 식으로 근육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로 잡는데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리기는 바른 자세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 발목 교정의 방법으로, 체력 향상의 방법으로 달리기를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산악자전거를 원래는 이제 산을 가려고 했었지만은 굉장히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자전거도 오랫동안 안 탔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제 자전거를 타면서도 느꼈던 게, 일단 그 자전거하고 달리기는 이 데미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 다리 때문에 무릎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도 약간 무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균형한 자세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쪽 무릎이 어떻게든 간에 반듯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쪽은 좀 아끼겠죠. 아직도 좀 뒤에 수술한 부위가 각도가 벌어질수록 계속 그 근육이 유착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수술 부위가
수술은 세로로 했는데 가로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끼겠죠. 그럼 이쪽이 아마 데미지가 더 많이 갔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달리기에서도 그러다가 그러면 좀 약간 조절하면 괜찮은데 자전거도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쪽 무릎이 조금 아팠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역시 보면은 유산소 운동도 몸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큰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처음 탈 때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허리 쪽 이쪽이 아픈 것이 이 척추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전거가 문제가 발생해서 등허리나 엉덩이 쪽이 아픈 게 아니고 일부러 등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햄스트링, 허벅지 이쪽을 사용해서 자전거를 타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타다 보니까 등허리 쪽이 자극을 받아서 지금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허리를 움직일 때 아픈 것은 디스크에 데미지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근육의 성장의 자극이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잘 타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페달 큰 거를 지금 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가 익숙해지면 이제 클릿 슈즈, 클릿 페달을 장착하고 클릿 슈즈로 해서 본격적으로 뒤쪽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사용한 등 근육을 사용한 자전거를 이렇게 탈 생각입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리도 전에는 지금 상무시민공원 언덕길에 올라갈 때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좀 쩔뚝이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올라간 길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굽히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분산해서 틈틈이 자전거를 타주고 자전거도 운동의 일환, 재활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팔뚝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팔뚝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의 한 1년 시작한 지 2달 만에 1년 한 4개월 정도를 지금 중단한 것 같습니다. 1년 4개월, 3, 4개월. 웨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웨이트도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근육을 키운 게 아니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 능력 향상, 그러니까 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근육 자극 운동이 아닌 전체 몸의 동적 능력을 키우는 근육들, 그러니까 가볍지만은 몸을 이용해서 전체 몸을 이용해서 고립 운동이 아닌 그런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생각입니다. 보디빌딩이 아닌, 그러니까 역도 같은 운동들, 그러니까 역도 같은 경우도 순간 스피드와 탄력, 몸의 전체 움직임을 통해서 드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지구력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지구력, 체력,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데 정적으로 고립시켜서 근육을 보디빌딩 이렇게 부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 크게 한 게 아니고 움직임에 필요한 그러한 운동으로서 적정한 근력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맨몸 운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맨몸 운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장소나 어느 정도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지금 재활이고 입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달리기를 했었을 때, 혼자 달리기를 했었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
정도 되겠죠. 그때 조금씩 뛰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몸에 충격을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볍게 슬로우 조깅, 슬로우보다 한 2배는 더 슬로우 했겠죠. 상당히 거의 그러니까 걷는 뛴 걸음이 아닌 걸음인데 뛰는 걸 흉내내는 뛴 걸음으로 보통 한 15km 정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1, 2년 정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도 물론 단거리는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틀어진 자세로도 빠르게 뛸 수 있는데 그걸 잠깐 한 번 뛰는 건 괜찮은데 그게 계속 뛰면은 이게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천천히 뛰는 걸로도 체력이 향상돼 가지고 이제 속도를 올렸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천천히 뛰도 체중이 많이 감량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서 뛰다가 너무 충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몸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족저근막염은 상당히 걷는 것도 힘들고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다리를 디뎠을 때 엄청난 통증이 있고 평소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언덕 같은 데 올라갈 수도 없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섰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나 이런 데가 좀 아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꿈치, 오른쪽, 왼쪽은 아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도 오른쪽만 생깁니다. 오른쪽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았는데도 발바닥이 좀 아프죠. 그런데 뒤쪽이 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속 발바닥이나 뭐 종아리 만지기만 해도 양쪽이 막 아팠었고 그런 통증은 좀 가시는 적응 단계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이나 귀 외에 발바닥 통증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뛰는 연습, 슬로우 하지만 약간 뛰는 쪽에 비중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케이던스가 굉장히 느렸었는데 케이던스를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2주, 3주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충격이 올까 봐서 운동을 시간을 약간 줄여서 질주도 좀 한 번씩 하고 강력한 질주 같은 경우도 보통 가서 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몸에 데미지가 오고 아프고 퍼져가지고 이게 너무나 피곤이 밀려오기 때문에 질주 시간도 확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깅까지는 아직 한다고 볼 수 없는데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할 때 대부분의 시간들도 시간을 약간 줄여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은 첫째 나이도 문제, 그 다음에 부상,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뭐 몇 년 운동해갖고 어떻게 해서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어떤 또 다른 부상의 위험들에 노출이 돼 있고 또 욕심도 있고 하다 보면은 또 좌절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일반인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힘든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혼자 해가 족저근막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 그 전에도 처음에 애초에 러닝으로 재활을 하려고 할 때 원래 러닝 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바로 시작된 시점이라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러닝으로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아리를 다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운동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면은 배도 고프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다음에 뭐 다음 날 아플 수도 있지만 물론 운동할 때도 아프기도 하죠. 처음에 이렇게 아무리 조심히 해도 천천히 하더라도 재활을 하다 보면 아까 뭐 종아리 파열이나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걷기 힘들 정도로 다치지는 않지만은 계속 몸이 처음에 상당히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날마다 이렇게 하다시피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짧은 거리를 운동 안 하다가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뛰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차후의 부상이라든가 통증, 피로감이 쌓여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이제 내가 슬로우하게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술을 운동 끝나고 한 3병 정도 소주 3병 뭐 이 정도를 마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파열되고 나서 또 이 근막염, 팔뚝근막염 이건 왜 생기는지 턱걸이를 처음에 시도하다 그랬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술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어느 정도 스킬을 마스터할 때까지 담배를 약간 피우겠다 해가지고 담배를 좀 피웠었는데 그거 끊고 이제 커피 끊어버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피곤하니까 운동하면 이제 식사를 한 4번 정도, 한 5번 정도, 4번, 5번 이렇게 자주 먹으려고 합니다. 조금씩. 한 번 먹었을 때 단백질이나 영양분이 몸속에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소화할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번 하는 것보다는 4번, 5번 나눠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력 강화, 다리라든가 달리기에 필요한 뭐 발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바꾼 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피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식사를 뭐 너무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자주 먹게 되면은 이제 살이 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공복 운동을 해줍니다. 공복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불필요한 그러한 단백질, 폐기물들 같은 경우 젖산이나 이런 피로물질이나 기타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을 화력으로 연료로 사용해서 태워버리고 좀 몸을 신선하게 해주면서 잘 먹자. 그렇지 않으면 살이 많이 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상 위험이라든가 다음날 피로감 때문에 체력과 근력과 몸의 유연성이 이런 게 전체적으로 폐활량과 이런 게 한번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참 이게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운동에 대한 저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기는 했지만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20여 년 동안은 운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기회가 왔었는데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또한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뜻을 하고자 싶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고난 속에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찾아온 이 기회가 이게 저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다리를 다치고 나면서부터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게 하면은 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한 많은 신뢰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 하면서 정말 한 20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몸이 취약하면서 또 몸이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삶은 투쟁이구나, 자유는 투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한 그 과격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에 의해서 사회에 필요한 어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하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역량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운동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신체, 두뇌의 발달, 신체의 발달 속에서 내면에 그동안에 내면의 발달을 많이 취했었지만 그 한계도 있었고 조화를 이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20 몇 년의 세월 동안에 거의 한 3일에 이틀 정도는 술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한 서너 병씩, 많을 때가 더 많이. 그리고 이게 술이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는 것보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혼자 밥을 먹기 때문에 뭐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혼자 고기 구워 먹고 있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를 먹었었다. 그래서 혼술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과 약속 있을 때만 술을 먹었었는데 혼자 술을 먹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고 밥 먹을 때마다 먹었다. 이런 과정,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간 수치, 그 다음에 지방간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술 끊은 지도 거의 한 3개월, 그러니까 다시 종아리를 다치면서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전거를 사고 있다가 이제 술이나 모든 걸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기 있게 운동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우리가 보면은 극복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부상을 입는다, 다친다, 다리 다친다, 무릎 나간다, 너 어디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은 잘해야 되겠죠. 체계적으로. 저도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또 종아리도 파열되고 또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도 파열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 삼아서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때도 바빠가지고 너무나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겁니다. 이렇게 꾸준함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도 조심을 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천천히 하려고 했었지만은 환경, 생활이 이렇게 좀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아킬레스건이 나갔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뭐 여러 소통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자기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상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계획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이 협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이 운동도 이렇게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회, 운동의 기회를, 하고 싶은 기회를 저 같은 경우도 20 몇 년,
어떻게 보면 더 길죠. 2, 3년인데 5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겨우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운동을 잘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못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기회가 얼마나 귀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지금 다치는 이유 혼자가 결국에는 혼자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러닝 클럽에 들어가서 거기도 잘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관찰을 하고 관측을 하고 아직은 굉장히 잘 뛰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아직은 얘기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좀 어느 정도 쌓고 조깅과 런닝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같이 합쳐서 운동을 해야 될 그런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옆에서 얼쩡이다 보면 그런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거의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들의 활동을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동을 웬만하면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날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관점. 그냥 저는 좀 다르죠. 재활과 오랜 기간 너무나 오랜 기간 운동을 안 하고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문적으로 운동도 보면 정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뭐 부상이라든가 운동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방해를 받지 않지만, 물론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다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하지 않는 사람들,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해만 받고 우영망 꺾을 수 있다. 잘못된 관념을 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뭐 사람에게 뭘 배운다는 뭐 이런 생각을 뭐 제가 필요로 했던 분야 외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각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좀 사고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배우려는 자세, 개방적인 자세,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을 따라갈 때 힘든 고통을 인내하는, 또한 내가 배워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비판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인내력, 그 다음에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인내력, 이러한 어떤 발전적인 여러 상황들을 잘 정립하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 호르몬 작용이라든가 몸의 생리적 상태 등등 기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건 버리면서 나에 맞는지 나에게 체화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보면 또 새롭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은 술을 먹으면 술에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럼 술을 안 먹으면 그러면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중독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독 같은 경우는 편파적이고 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바꿔서 적응을 시켜 나가는, 항상 새로운 습관의 세계가 나에게는 열려 있는데 내가 스스로 닫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특히 얘기해보면, 특히 나이가 있는 사람들, 요즘에 나이 어린 사람들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를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들을 이해하고 이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과거처럼 뭐 여러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끝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자유가 있고 독립하고 싶어 하고, 그들이 관심 없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이 배우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뭐 쪽팔리고 아니면 뭐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죠. 이제 선동선종이라든가 욕망을 자극했을 때, 특히 돈과 권력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사람들은 또 심취하고 굴복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나 그러한 어떤 범죄, 뭐 다단계 이런 유혹에 쉽게 또 빠져드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게 말하면 설득이고 나쁘게 말하면 유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직하고 솔직해서만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세상에 야합하고 타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계 시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의 새가 그거는 길었지만은 그 전에는 이렇게 돌아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 자신의 나쁜 모습들, 그다음에 항상 보면은 좋은 말하고 뭐 좋은 행동하면 내가 좋은 것 같지만은, 또한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적개심과 분노, 그런 파괴적인 자기 자신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승화할 것인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도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도 무너질 수도 있고, 영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잡는 어떤 청렴하고 깨끗한 그러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깨끗하게 얘기해서는 요즘에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억압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옳은 얘기를 하면은 다 추정을 하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얘기했을 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짓말, 사기에 권력과 돈의 힘에 자유가 지배당하고 있는 사회임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너무 추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망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걸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